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묘월 기일의 운명적 특징을 응용 두 번째 편으로서 기축일 때와 기밀일 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묘월 기축일하고 묘월 기밀하고 차이점을 똑같은 비견의 근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월 기축일은 상당 부분 간여지동으로 있죠. 그렇게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죠. 요거는 살이죠, 살. 살에 저항하는 내가 힘을 갖고 있다, 이게. 근데 이 축토는 무슨 고입니까? 금고죠, 금고. 금고, 금의 고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축은 식신적 성향, 축중의 신금은 기토의 식신이죠. 그러니까는 식신적 성향을 쓰려고 하는 형태가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미는 뭡니까? 기미는 목고죠, 목고. 목의 고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미는 목의 고이고 기축은 금의 고이다 이겁니다. 기축은 식상 중심이고 식상을 중심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기미는 관살 중심이죠. 그래서 기축은 기축 중에는 지장간에 계신기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정을기가 있잖아요, 지장간에. 그러면은 기축은 식신생재를 자기 안에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독자적이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사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월에 살이 있으니까 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기축은 살을 조절해서 쓰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체적인 기준, 본인 중심에서 하려는 형태. 여기에서 문제는 그건 좋은데 이 묘목도 습이고 축토도 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문제는 습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축 자체도 습이고 묘월에도 습이 내재되어 있고, 그러면 습을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습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명암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에 명암 밝고 어두운 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습하기 때문에 음에 머물게 되지 않습니까? 음에 머물게 된다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지면 그 사람의 직업군이 밖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높이로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는 부분이 잘 안 된다. 일을 해도 성과가 없는 것이고 표시가 안 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음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집안일은 해도 표가 안 나죠. 한 것 같지 않잖아요. 안 하면 금방 표가 나죠, 지저분해서. 그런데 해도 표가 안 나요. 그게 집안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안일은 대표적인 것이 음적인 일입니다. 표시가 안 나는 거. 근데 조금만 일을 해도 반짝하고 빛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양적인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 새로 들여놨다든가, 혹은 이 식탁이 삐그덕거려 갖고서 고치기 힘든데 그것을 내가 고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색내죠. 뭔가 뿌듯하게 해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 금방 효과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업군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음적인 형태는 양성화가 되나 안 되나를 잘 봐야 합니다. 직업군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주가 음적이면 승진하거나 양적인 직업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죠. 시험 보면 떨어지거나 분명히 실력은 출중한데 그런 게 안 보여진다 이겁니다. 양적인데 동종으로 정하는 명이 있고, 또 여기서 사주는 양적인데 동하냐 정하냐 정한명이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음적인데 동하냐 정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기축에서는 음적이 아니에요. 습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병화다 이겁니다. 병화. 양적인 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아니면은 하다못해 지지로 사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병화가 있고 여기에 목이 간목이나 을목이 추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살인상생, 관인상생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 개입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도전적이고 자기 의사 개입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명이다 이겁니다. 기축일주와 기미일주를 비교해보면 기축일주가 더 동쪽이죠. 기축일주는 움직여야 합니다. 기축은 왜냐 하면은 오래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미시를 넘겨야 일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일을 해도 일의 결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축은 미의 충이 오면은 좋아합니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니까. 기미는 빈둥거리다가 잠깐 하면 돼요.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충분히 잘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미는 잘 안 움직여요. 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미는 잘 안 움직이고 주변에서만 움직입니다. 가까운 데서만. 그냥 주변에서만 부산하다 이거죠. 영역이 멀리 가지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장소가 멀질 않다 이거예요. 기축은 먼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뭐냐면 기미는 문전 옥답이에요. 바로 문 나가면 그 앞에 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기축은 밤매로 가도 멀리 가야 한다 이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따리 싸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묘를 대할 때 기축일주가 묘를 대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 개념의 활용도가 오래 걸린다 이거죠. 멀리 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시간 개념으로 뭔가 오래 걸려야 밖으로 출현이 된다 이겁니다. 그 시간을 본인한테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병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병화가 있어도 기축일주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병화가 있으면 타이밍은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본인이 인식하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은 효과가 나오겠다는 걸 본인이 안다 이거죠. 화가 만일 없다 하면은 그걸 파악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은 대부분 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망합니까? 타이밍 조절이 안 돼서 때를 못 맞춰서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간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행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이제 뭘 하려고 준비해서 투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식당을 하나 차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터질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운에서 가장 1순위가 뭐냐면은 시간 개념입니다. 그때가 왔느냐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공간 조절이 안 돼서 임자가 안 나타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명리에서의 운은 시간 개념이 우선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월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대운에 무슨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 다음이 공간이다 이겁니다. 당연히 타이밍이 맞는 시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를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떨어집니다. 그것은 때가 안 맞는 거예요. 때가 시기가 안 맞는 거다. 이게 운이 안 왔다 이거죠. 당연히 뭐 본인 그릇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공간이 안 맞아 갖고. 그렇지만 공간이 맞는다 하면은 때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릇이 되고 준비가 돼 있다면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기축과 기미일주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축은 타이밍이 늦어요. 기미에 비해서 늦다. 늦는 대신에 또 좋은 점은 있어요. 뭔가를 해내려는 전투력이나 추진력은 월등하게 강하죠. 본인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성이 뛰어나다 이거죠. 그래서 길축일주가 더 동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대하는 것이 살을 조절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렇게 기축일주가 더 적극적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살을 조절해서 자기 땅에 맞추어서 길러낸다든지 필요성을 부여한다든지 하게 됩니다. 화가 개입하면은 기축일주가 묘리라고 하는 것은 묘리라고 하는 것을 쓰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타이밍을 맞출 줄 아는 기축일주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병화가 없으면 병화가 올 때 송구합니다. 때가 온 거죠. 그런데 그 병화가 오는 줄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병화가 우리 왔을 때 환경이 좋아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를 써먹지 못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들이 운이 올 때 대비해서 준비해 놔야 되죠. 그런 게 운을 보는 겁니다. 운이 오는 것이 좋아지는 것보다 좋은 운을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좋아지지 그냥 운이 온다고 좋아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것보다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하고 노력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운이 와도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운을 써먹지 못하고 본인이 노력해도 운이 안 오면 써먹기 힘든 겁니다. 이것이 진인사 대천명의 뜻입니다. 우리가 대학교 입시 같은 데도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나 뭐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공부도 안 하고 무조건 운만 기다리고 스카이 갈 수 있느냐? 뭐든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이 맞아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 시간은 뭐예요? 타이밍, 때입니다. 때. 공간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 때가 와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운이 좋아도. 또 이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예요? 때가 안 맞으면 타이밍을 놓쳐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알아둬야 돼요. 공간은 뭐예요? 자기의 그릇, 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고 뭐 운만 좋으면 뭐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축일주가 서두르는 것 같이 파워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기미일주보다. 화가 있다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 화가 일상으로 쓰여지는 데까지 가는 것, 일정한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기미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미가 묘를 보면 빠르죠. 빨리 쓴다 이겁니다. 맞춰져 있다 이게요. 쓰기 위해서. 미는 목에 고이고 묘미로 목을 끌어들이잖아요. 기미는 이미 묘라고 하는 것과 접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살을 받아서 쓰는데
자기 몸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잘 맞춰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기도 병화가 필요한 거죠. 타이밍은 병화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겁니다. 예, 쓸 수 있는 것의 조건. 그러면 병화가 있으면은 빨리 쓰는 것을 본인이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 목이 투관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기축이 목이 병화가 투관해서 쓰는 살인상생과 기미가 목화가 투관해서 쓰는 살인상생과의 조건과의 차이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기미일주가 살인상생을 잘한다.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 속도 조절하는 간접적 조건이 따라와야 된다 이겁니다. 개수가 있으면 되는데 개수가 왕해져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 성급하면은 실수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기미 일주는 뭐예요? 미토가 이미 들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병화가 있다. 병화가 있으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이럴 때는 개수가 있든지 여기 뭐 축중 이렇게 지장간에 개수가 숨겨져 있든지 이래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병화를 그거하면 여기서 병화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게 있어야만이 간접 조절을 한다. 속도 조절을 한다는 얘기죠. 개수가 지지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면 속도 조절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뭐 개수가 없어도 삽니다. 근데 이제 요는 안정적 시스템을 요구한다면 개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기미는 빠르게 궤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궤도에 올라간다고 더 나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기축처럼 늦게 오래 걸려서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더 고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보다도 속도나 공간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 됩니다. 기축일주가 묘를 쓰는데 화가 없는 것과 기미일주가 묘를 쓰는데 화가 없는 것과 기미일주는 화가 없어도 일정 부분 출력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 기미로 미중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화가. 기미로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미 관인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축은 밖으로 드러내서 쓰는 것이 만만치 않죠. 습한 상태. 그러면 지곡군이 음적인 형태, 어두운 형태, 드러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손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얘기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 살을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 관과 살의 차이를 구분하면 관은 내가 일정 부분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데 내가 주장하려면 뭐예요? 내 또 의무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를 안 하고 납세, 국가적으로만 납세 의무 뭐 이런 것을 해야만이 뭐예요? 국가에 내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의무가 돼야 됩니다. 정관은 의무를 행해야지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것이 정관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살은 조절이 안 돼 있다면 대체적으로 나한테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기축이 묘라는 것을 쓸 때는 화는 없고 계묘로 되어 있다면 재생살이죠. 그러면 재생살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축은 끈기가 있으니까 마다하지 않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습하고 어둡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늘이 양성화되는 것이 쉽지 않겠죠. 여기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것은 직업군도 밖으로 잘 드러나는 직업군이 있고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직업군이 있다 이거죠. 돈을 어느 것이 더 많이 버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런 명이 돈은 더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적인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인식에서는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기축과 기미는 화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기미가 묘에 있을 때는 화, 목이 발현된다면 양성화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미에는 개수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죠. 필요한 것은 간접적 조건이다 이거예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좀 더 안정적인 조건, 기미가 묘에 쓰는 것은 빠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조절하는 것, 지나치게 양성화돼서 들뜨는 것에 대한
조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묘도 숲이고 기토도 숲 아닙니까? 김이라 해도 선을 넘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거죠. 대신 활을 써서 빨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라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